우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박관 전 경정에게. 자, 먼저 이현종 의원님, 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일단 지금 정윤회 일명 정윤회 문건 그것이 이제 대통령 기록물이다라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게 되겠습니다. 일단 뭐 대통령도 이 문건을 뭐 정보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건 명백히 청와대에서 생산이 됐고 또 청와대 기록물로 일단 보관이 되고 이 기록물로 보관이 되면 나중에 집권 후에도 이게 이제 대통령 기록물 관리소에 일단 이관돼서 계속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비밀이 유지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공개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오면서 이제 기록물을 갔을 때 그때도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참 아이러니한 거는 정보지라고 그랬는데 이걸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또 사법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적인 상황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그럼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이걸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봤을 때는 어떤 판단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일단 예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와대 시스템 이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지원에 들어가서 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작성을 하게 되고 상관이 대통령이 직접 보게 되죠. 이제 거기서 작성한 모든 문건은 일단 청와대 공식 기록물로 이제 그 기록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원래 합법적인 시스템 안에서 문서가 작성됐고 그것이 보고됐다라는 의미거든요. 지금도 있습니까? 그것이 이제 이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아마 좀 변화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청와대 내에서 아마 그런 시스템은 있을 겁니다. 문서를 어쨌건 작성하고. 그 청와대 시스템 안에서 작성된 그렇죠. 문서이기 때문에 그냥 PC에서 뭐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만들었으면 일단 대통령 기록물을 본다라는 판단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좀 의아한 부분 중에 하나는 처음부터 청와대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이게 좀 허위 사실을 모아놓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쓰레기 같은 그런 문서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른바 찌라시, 정보지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보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사실 그런 부분에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기록물이라면 무조건 같은 생산 주체가 어떤 대통령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비서실에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 내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일단 대통령 기록물에 분류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군처럼 그래서처럼 예컨대 대외비라든지 뭐 1급 비밀이라든지 2급 비밀이라든지 그 내용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 정말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런 정보지로서의 그냥 동향보고 문건일 뿐이라면 사실 대통령 기록물에서 가치는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나중에 가서 대통령 기록물 보관돼 있으면 몇십 년 후에 역사적 가치, 해제됐을 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어쨌든 조금 내용은 허위 사실인데 이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대통령 기록물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내용상 분류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대통령 기록물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지금 찾아봤더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대통령, 또 대통령의 보좌 기관, 대통령 비서실에서 만든 거죠. 보좌 기관, 자문기관 및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그러니까 경호실도 포함되네요. 기관이 생산, 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통령 비서관실에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이 문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 기록물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대통령 기록물이 가장 많았죠. 그러니까 이 이지원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일단 보관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어떤 문서들이 보관이 되어 있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전 그 노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요. 조홍천 비서관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네들 만드는 것 중에서 동향보고가 있고 사실보고가 있다. 사실보고는 기사로 치면 그 언론사로 치면 기사고 그러니까 확인된 거고 동향보고는 정보보고니까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다. 그러면 동향보고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대통령 기록물로 원래 분류가 되는 겁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이제 공식 라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보고가 일단 박관천 경정이 만들었고 조홍천 비서관이 일단 그걸 받고 이걸 가지고 비서실한테 보고까지 한 문건 아닙니까? 그런 문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자기 혼자 만들어서 찢어버린 그런 문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생산 주체가 대통령 관련된 것이면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이 되는데 그중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제 조홍천 비서관 얘기처럼 일종의 동향 보고, 정보 보고를 한 거라면 언론사에서 정보 보고하지만 기사가 안 되면 그거는 폐기 처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일종의 어떤 결제 라인에서 최종 결제가 되지 않거나 처분이 처리되지 않거나 나중에 허위로 확인되었거나 예. 이런 기록물로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별도로 보관을 하든지 예. 아니면 폐기 처분을 해가지고 그거는 대통령 기록물로서 보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든가 이런 어떤 별도의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죠. 대체로 이런 것이 주로 이제 민정수석실 이런 정보 보고하고 생산하는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한테 것에 이제 특히 적용되는 문제겠죠, 이 문제가. 다른 뭐 데서 민정수석도 있을 거고 아마 네. 각 수석실마다 각 정무수석실도 어떤 뭐 예를 있겠군요. 들어서 뭐 어떤 그냥 확인되지 않는 소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상관한테 보고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작성된 문건들은 일단 관리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사실관계로 이제 확인을 어느 정도 했느냐라는 게 사실 문제거든요. 지금 어떤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이게 다 사실이 아니란 거 아닙니까? 예, 예. 사실이 전혀 아닌 문건인데 그러면 전혀 일고의 어떤 사실관계의 어떤 그런 가능성이 없는 문건인데 예. 만약 이것이 대통령 문건으로 기록돼서 예를 들어서 뭐 30년 뒤에 이것이 다 뭐 공개가 됐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런 후세들이 이 문건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제 그런 또 의문이 생기는 거죠. 역사의 기록인데요. 네. 예. 자, 또 한 부분 그 주목할 부분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은 네. 문건 유출에는 책임이 없고 문건을 반출한 것에 책임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일단 이 박관천 경정은 문건을 일단 그 외부에 반출한 혐의. 그 다음에 이 안경정 이제 이 두 명의 지금 최경희 안경 이 두 명이 복사를 하고 예. 언론사에 직접 유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외부에 반출한 혐의, 허가 없이 상부의 허가 없이 외부로 반출한 것. 뭐 이런 것이 일단 적용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박관천 경정이 일부러 가지고 나서 그걸 누구한테 주고 뿌리고 그러진 않았다라는 그렇죠. 것은 인정을 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한 거는 최경희 한경이다라고 그 결론을 내리는 것 같은데. 아니 아직은 결론이 내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 추정해 볼 수 있는 건데 네, 네. 박관천 경정의 경우는 본인 유출한 것을 사실 그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또 조응천 전 비서관이 그때 뭐 다른 제3자가 예. 복사하고 유출했다 이런 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 것 예. 같지만 어쨌든 고 최경위도 본인의 어떤 유출 사실을 부인하면서 지금 자살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보면 검찰이 최종적으로 아마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예. 네.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브리핑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은 대통령 기록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범행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건이 제3자, 즉 언론사에 넘어가면 범죄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네. 라는 것이고요. 박관천 경정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고 한경위 등은 공무상 기밀 누설이다. 기밀 누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상 기밀 누설은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누굴 그렇죠. 줬다라는 게 이걸 기밀 누설. 보도를 목적으로 해서 이제 기자한테 직접 공문서를 갖다가 전달해 줬던 예. 그런 혐의가 되겠죠. 네. 자, 박지만 씨가 어제 조사에서 미행하는 그 오토바이 기사 자술서를 받은 적이 없다. 네. 그 붙잡은 적도 없다라는 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조금 전 확인이 됐거든요. 네. 검찰에 공식 브리핑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또 한마디 나온 게 미행은 사실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 진술을- 일본 언론 보도입니다. 일본 일본 언론. 오늘 확인된 건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면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그 동생이고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그 서양희 변호사가 좀 뭐 일종의 무리를 일으켰달까, 뭐 본인이 직접 해간 건 아니겠지만 어떤 사건 수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그런 민감하니까 예. 미행을 했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정말 조심하고 본인들은 어떤 이권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예, 예. 서양희 변호사, 박지만 씨의 부인인 서양희 변호사가 변호사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누군가가 좋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거든요. 예. 그냥 일종의 사건 수임한다고 하면서도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건을 맡기고 나서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저는 그런 과정을 위해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겠죠, 당연히. 예, 예. 국가기관에 해도 개인이 정윤회 씨가 미행을 시켰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지금 박지만 씨의 얘기로는 뭐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으니까 자술서를 받았다든가 오토바이 그 기사를 붙잡았다든가 이런 얘기가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예.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나 미행이 있었다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박지만 씨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혹시라도 제가 확신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을 지나치게 어떤 그 권력 암투 쪽으로 생각한 것은 아닌가 정윤회 씨가 나를 미행했다든가 이런 네. 쪽으로
뭐 그런 부분은 혹시 있지 않은가 생각은 됩니다. 네, 아까 문화일보 보도 보니까 오늘자 보도 보니까 자신이 미행당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네. 조응천 비서관한테 들었다. 그러니까 박기만 씨가 그렇게 조홍천 얘기했다면서요. 비서관이 이제 조홍천 비서관과 두 분이 관계가 깊으니까 예. 조홍천 비서관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워낙 정윤회 씨를 안 좋게 생각하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사실로서 이렇게 받아들였던 게 아닌가. 사실 이게 보도가 시사저널에 지난 4월에 일단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지금까지 이게 소송이 지금 정윤회 씨가 시사저널 상대로 소송을 했고 그렇다면 본인이 그 와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분명히 표현을 했을 텐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검찰 수사 중에서 일단 뭐 그건 진술은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 좀 늦은 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이 카드를 한편에 뭐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이게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는 이걸 아직까지 공개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뭐 이렇게 또 하는 그런 있기 때문에 일단 검찰 수사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그런 기록이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미행했다는 것 자체도 조홍천 비서가 들었다라는 그 정도로서야 아마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실은 좀 더 숨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제가 뭐 일단 이거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다 이걸 공개하기에는 너무나 워낙 사건이 지금 워낙 커지기 때문에 본인이 또 가져가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뭐 어느 선에서 좀 차단하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추측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때 조응천 비서관한테 그래서 그 정윤회 씨가 통화를 하려고 오해를 풀려고 전화도 하고 네. 그런데 전화 안 받고 그랬다는 건 아닙니까? 네. 정말 정윤회 씨가 실세라면은 비서관한테 전화를 했겠느냐, 뭐 실장이나 뭐 수석이나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이 정윤회 씨가 옛날에 같이 있었던 예. 그 뭐 이재만 비서관이 다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통화하기가 편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 뭐 이재만 예를 들어서 정윤회 씨가 비서실장한테 전화한다는 건 좀 그것도 좀 이상한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예. 두 사람과의 관계도 없는데 아무나 그렇게 비서실장하고 직접 통화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예. 통화가 됐다면 그거 자체가 또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었겠죠. 네. 저 시사저널 보도는 어디에서 출처가 어디였을까요? 저 얘기가 아마 나온 건. 이 지금 현재 일련의 흐름을 보면 이 청와대 문건이 이미 1월 달부터 이제 생산이 됐고 예. 그다음에 세계일보 보도가 한번 있었고요. 이것도 보면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흘러나왔던 것이 아닌가. 언론계 내에서는 소문이 당시에 이 문건들이 일부가 좀 돌아다닌다. 그리고 몇 개 언론사에 갔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아마 이런 미행설이 나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유출됐었던 문건에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지금 정보 지금 보면은 하나그룹의 정보 담당 대외가 담당한테 이제 정보도 뭐 교환을 했고 한다면 예. 그 정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의 뭐 이야기가 리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본다면 그 일련의 과정에서 아마 시사저널 보도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조홍천 씨가 그 이야기를 해줬다면. 예. 네. 근데 이제 이런 정황을 쭉 살펴보면 사실 청와대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까지라도 또 그 이하의 비서관들까지라도 이런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조홍천 씨도 얘기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네. 뭐 4월, 6월 여러 차례 보도가 나왔고 그런 걸 따지다 보면 도대체 어디서 이런 문건이 나갔느냐 하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왜 여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질 때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정말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이분은 이제 언론사가 보도하니까 결국 이렇게 사건화가 된 것은 언론사 보도하니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불거진 사건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이 사건의 본질을 가만히 보면 뭐 검찰이 뭐를 이렇게 수사할 만한 그런 사안은 사실 또 아니에요 보니까 기본적으로 국정농단이라는 사인의 이런 부분인데 국정농단은 사실은 범죄는 아니거든요. 헌법상 범죄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문건 유출, 뭐 명예훼손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검찰이 무슨 의혹을 해소할 차원도 아니고 있고 그런 기관도 아니고 검찰이 결국 짐만 검찰에 떠넘기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기 전까지 이렇게 나라가 시끄럽기 전까지 청와대에서 벌써부터 일찍부터 손을 써서 이런 부분을 좀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제스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왜 이렇게 가만히 있었을까 왜 그랬을 하는 거라고 의문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가십니까? 예. 단순히 어떤 그 대통령께서 이런 사실을 알까봐 그냥 비서실장 선에서 뭐 이른바 속된 말로 뭉갰다고 할까요? 뭐 자기들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박지만 씨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유추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윤회 씨에 대한 언급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부분은 잘 얘기는 다 들어주는데 정윤회 씨에 대한 언급은 도대체 뭐 이 싫어한다든가 이게 얘기를 안 된다 하는 걸 보면 그런 부분을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께 직접 보고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문건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질까봐 그냥 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는지 예. 이런 부분은 사실은 검찰 수사보다는 오히려
청와대 차원에서 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도록 가만히 있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따져보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한 부분 아닐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 국회 긴급 현안 질의 내용을 오늘 분석하려고 했는데 속보가 들어와서 그 얘기는 못하고 끝났습니다. 정부의 벅집 노동희 교수님,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님 두 분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